할아버지, 정말 저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젊은 여성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 앞에 선 백발의 노인은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죠. 수십 년 동안 찾아 헤맸던 그 작은 손길이 이제는 성인이 된 모습으로 자신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어느 겨울 오후, 작은 해변가 식당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양복 차림의 노인이었죠. 강태준. 그는 이 도시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의 회장이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권력자의 위엄 대신 깊은 쓸쓸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차문을 닫고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돌며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려 하지만 그는 애써 그 생각을 밀어내고는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종소리가 울리며 그의 등장을 알렸죠. 어서 오세요, 회장님. 식당 사장 김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강태준이 이곳을 찾기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사나흘에 한 번, 이제는 거의 매일같이 이곳에 나타나죠. 다른 손님들은 그저 돈 많은 괴짜 노인 정도로 여겼지만 김 씨만은 강태준의 눈빛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아픔을 알아챘습니다. 강태준은 언제나처럼 창가 모서리 자리에 앉았어요. 그곳에서는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특히 저 멀리 보이는 작은 모래사장이, 그곳이 바로 모든 것이 시작된 장소였습니다. 오늘도 된장찌개 드릴까요? 김 씨가 물었지만 강태준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수가 적어진 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날씨나 음식 이야기라도 나누곤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더욱 말이 없어졌죠. 김 씨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강태준은 조용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 안쪽 깊숙한 곳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사진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갑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수십 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5살 난 손녀 민서와 함께 온 가족이 이곳 해변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녀까지. 그때만 해도 강태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었죠. 하지만 단 한순간의 방심이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할아버지, 바다에 가고 싶어요. 그날 오후 민서가 조르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강태준은 손녀의 손을 잡고 모래사장으로 나갔습니다. 파도가 발끝을 간지럽히자 민서는 깔깔 웃으며 뛰어다녔죠. 그런 손녀를 바라보는 강태준의 얼굴에는 할아버지로서의 행복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정말 잠깐 사이에 민서가 사라졌습니다. 높은 파도가 밀려왔고 작은 몸집의 민서는 그 파도에 휩쓸려 버렸어요. 강태준은 미친 듯이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이미 민서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강태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딸은 자신을 원망했고 사위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엇보다 강태준 자신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한때 따뜻했던 집안은 차가운 무덤처럼 변해버렸어요. 회장님, 음식 나왔습니다. 김 씨의 목소리에 강태준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뜨거운 된장찌개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죠. 하지만 강태준의 입맛은 언제나처럼 없었어요. 그저 숟가락을 들어 기계적으로 떠먹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바다의 거친 파도가 계속 밀려왔어요. 그 파도를 보고 있으니 또다시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강태준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로부터 며칠 후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을 찾은 강태준은 낯선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강태준이 고개를 들어보니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민서였죠. 김 씨가 새로 뽑은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저 새로 일하게 된 민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민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지만 강태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지내며 다른 사람과의 교감을 잃어버린 그에게는 낯선 사람의 친근함조차 부담스러웠죠. 강태준이 평소 자리에 앉자 민서가 다가왔어요. 손에는 물컵과 물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물 따라 드릴까요? 오늘 날씨가 참 쌀쌀하네요. 따뜻한 차 드시는 게 어떨까요? 민서의 말에 강태준은 짜증스럽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됐습니다. 평소처럼 된장찌개만 주세요. 강태준의 차가운 반응에도 민서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런 민서의 태도가 강태준에게는 더욱 거슬렸죠. 그는 왜 자꾸 말을 거는지, 왜 혼자 있고 싶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강태준과 민서 사이의 미묘한 갈등은 계속되었어요. 민서는 여전히 친근하게 다가오려 했지만 강태준은 점점 더 무뚝뚝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서가 주문을 받으러 오면서 실수로 강태준의 팔에 물을 쏟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민서는 당황하며 급히 수건을 가져와 강태준의 팔을 닦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화를 내며 민서의 손을 뿌리쳤죠. 그만하세요. 왜 이렇게 덤벙거리는 거예요? 강태준의 거친 목소리에 민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강태준이 식당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겨울비는 차갑고 거셀 텐데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비를 맞고 나가려 했죠. 그때 뒤에서 민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우산 가져가세요. 민서가 작은 우산을 내밀고 있었어요. 강태준은 잠시 멈칫하며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비 오는데 어떻게 가세요? 그냥 가져가세요. 내일 가져다 주시면 돼요. 민서는 강태준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민서의 따뜻한 손길이 강태준의 차가운 손에 닿았어요. 고맙습니다. 강태준은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민서에게 처음으로 한 정중한 말이었죠. 민서는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었어요. 천만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강태준은 우산을 받아들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차까지 가는 짧은 거리지만 우산 덕분에 비를 피할 수 있었어요. 차 안에 앉아 사이드 미러로 식당을 바라보니 민서가 여전히 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태준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 어린 민서가 나타나 할아버지, 우산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깨어나자마자 그는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죠. 다음 날 강태준은 우산을 들고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민서는 그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제 비 안 맞고 잘 들어가셨어요? 네, 덕분에 우산 고맙습니다. 강태준은 우산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우산을 받으며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회장님, 오늘 얼굴이 좀 밝아 보이시네요. 민서의 말에 강태준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진 것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날부터 강태준과 민서 사이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많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게 되었습니다. 민서도 강태준의 성격을 이해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접근했죠. 며칠이 지나면서 강태준과 민서 사이에는 묘한 편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어요. 강태준은 민서가 다른 손님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곤 했습니다. 민서는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갔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구석이 있었어요. 혼자 설거지를 하거나 테이블을 닦을 때면 가끔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민서의 모습이 강태준에게는 묘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죠. 어느 날 오후 손님이 별로 없는 한적한 시간에 민서가 강태준의 테이블에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차 한 잔 어떠세요? 제가 우린 건데 맛이 괜찮을 거예요.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받았어요. 따뜻한 차향이 코끝을 스치자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 씨는 이 근처 출신인가요? 강태준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강태준이 자신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니요, 사실 저는 어디가 고향인지 잘 모르겠어요. 민서의 대답에 강태준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발견됐다고 해요. 그때 저는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이름도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거두어 키워주셨어요. 민서의 말에 강태준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차를 마시려던 손을 멈추고 민서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바닷가에서요? 네, 바로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에 산책하러 나갔다가 저를 발견하셨다고 해요. 그때 저는 젖은 옷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모래사장에 누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강태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의 이야기는 너무나 생생했고 그가 기억하는 그날과 너무나 비슷했어요. 하지만 그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몇 살 때 일인가요? 5살 때였다고 해요. 지금도 그때 일은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할머니가 저에게 민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민서는 말하면서 조금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진짜 이름도 가족도 모른 채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강태준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단서는 전혀 없었나요? 강태준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지만 민서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사진 한 장이 있긴 해요. 제가 입고 있던 옷 주머니에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제 가족 사진인 것 같은데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고 저를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군요. 강태준의 말에 민서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도 경찰서에 신고하고 여러 방법을 써봤지만 아무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와 저는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게 됐죠. 강태준은 차를 마시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민서의 이야기는 자신이 잃어버린 손녀의 상황과 너무나 일치했습니다. 나이도 장소도 시기도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죠. 그 사진을 볼 수 있을까요?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가져올게요. 사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그 사진만이 제 과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거든요. 민서의 말에 강태준은 더욱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어요. 만약 정말 민서가 자신의 손녀라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그가 과연 손녀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까요? 그날 밤 강태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서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린 손녀 민서의 모습과 지금의 민서가 자꾸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민서가 웃을 때의 모습은 어린 시절 손녀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강태준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손녀와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어요.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사진을 다시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어린 민서는 강태준의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지금의 민서와 얼마나 닮았는지 강태준은 사진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태준은 평소보다 일찍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민서가 약속한 사진을 보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진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민서는 강태준을 보자마자 밝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강태준의 얼굴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인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한 사진은 강태준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민서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아, 맞다, 가져왔어요. 사실 이 사진 때문에 어젯밤 잠을 못 잤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서는 봉투에서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라 모서리가 약간 해져 있었지만 사진 속 인물들은 선명하게 보였어요. 강태준은 그 사진을 받아들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중년의 남자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가 함께 서 있었어요. 배경은 바로 이 근처 해변이었습니다. 강태준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 중년 남자는 분명히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고 젊은 부부는 딸과 사위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는 이 사진 속 사람들이 제 가족인 것 같아요. 특히 이 여자분이 제 엄마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민서가 사진 속 젊은 여성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여성은 바로 강태준의 딸이었어요. 강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작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오랫동안 지갑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사진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민서는 무심코 그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이 사진은 민서의 얼굴이 순간 놀라움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강태준의 사진과 자신이 가져온 사진이 똑같았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같은 날 찍은 다른 컷이었어요. 배경도, 옷차림도, 사람들도 모두 동일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같은 사진이. 민서는 두 사진을 번갈아 보며 당황했어요. 강태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민서야, 강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민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죄책감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같은 사진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민서도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일어나서 민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민서야, 너는 내 손녀다. 강태준의 고백에 민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태준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할아버지의 손녀라고요? 사진 속 이 남자가 나다. 이 여자가 너의 엄마인 내 딸이고 이 작은 아이가 바로 너란다. 강태준은 사진을 가리키며 설명했지만 민서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제 가족이 저를 찾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민서의 말에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찾았다.
미칠 듯이 찾았어. 경찰도 부르고 해경도 부르고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너를 찾을 수 없었다. 모두들 너는 이미 강태준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너무나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민서는 두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어린 아이의 모습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정말 저예요? 정말 제가 할아버지의 손녀라고요? 민서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민서를 끌어안았어요. 그래, 너는 내가 그토록 찾던 우리 민서다. 내가 잃어버린 소중한 손녀란다. 그날 밤 강태준은 한순간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서와의 만남이 꿈같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사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죠. 새벽이 되자마자 강태준은 개인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박 원장님, 급한 일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고 싶은데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해주세요. 강태준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은 박 원장은 곧바로 준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강태준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한편 민서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자신이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가족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확신이 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저였을까요? 민서는 할머니의 영정 앞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오래전 돌아가신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일찍 식당에 나타났어요. 민서는 그를 보자마자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민서야, 어젯밤 잠은 잤니? 강태준의 말에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하나도 못 잤어요. 계속 어제 일이 생각나서요. 정말 제가 할아버지의 손녀일까요?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아보자. 유전자 검사를 하면 정확히 알 수 있어. 강태준의 제안에 민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원장은 긴장한 얼굴로 강태준에게 결과지를 건넸어요. 회장님, 99.97% 일치합니다. 의학적으로 확실한 조부와 손녀 관계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강태준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확인을 받으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서 역시 결과를 확인하고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이네요. 정말 할아버지의 손녀였어요. 박 원장은 그들의 재회를 축하하며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들도 있어요. 민서 씨의 의료 기록을 확인해 보니 어린 시절 왼쪽 팔에 작은 흉터가 있다고 나와 있더군요. 강태준은 깜짝 놀라며 민서의 팔을 바라봤어요. 민서야, 내 왼쪽 팔 좀 보여줄 수 있니? 민서는 소매를 걷어 올렸고 과연 왼쪽 팔목 근처에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그 흉터를 보자마자 무릎이 꺾어질 뻔했어요. 이 흉터 기억난다. 내가 3살 때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생긴 흉터야. 그때 할아버지가 너를 업고 병원에 갔었지. 민서는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며 신기해했어요.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흔적이 자신의 몸에 남아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박 원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그리고 민서 씨가 어린 시절 입양되었을 때의 기록도 찾아봤습니다. 당시 구조된 날짜와 장소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고 날짜와 정확히 일치해요. 또한 민서 씨의 혈액형도 회장님 가족의 유전적 특성과 맞아떨어집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강태준은 민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서야, 이제 확실해졌구나. 너는 정말 우리 가족이야.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궁금했던 자신의 정체성을 마침내 찾은 것입니다. 할아버지, 그럼 제 진짜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저를 찾고 계실까요? 민서의 질문에 강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아 있었거든요. 너의 부모님, 우리 딸과 사위는 아직 너를 잃어버린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특히 엄마는 너를 잃은 후로 마음을 굳게 닫고 살고 있단다. 그럼 저를 만나 주실까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드려도 될까요? 민서의 간절한 목소리에 강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서로 등을 돌리고 살아온 가족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일이었죠. 강태준은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서에게 부모를 만나게 해주고 싶었지만 수십 년간 소원해진 딸과 사위에게 연락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특히 딸은 민서를 잃은 후로 강태준을 원망하며 연락을 끊어버렸거든요. 하지만 민서의 간절한 눈빛을 보면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강태준은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빠야, 아버지, 왜 연락하세요? 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강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수연아, 민서를 찾았다. 우리 민서가 살아있어.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 수연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서가 살아있다고요? 그래, 지금 내 옆에 있어. 성인이 되어서 우리 곁으로 돌아왔단다. 수연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민서가 살아있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까지 받았어. 틀림없이 우리 민서야. 수연아, 이제 집으로 와서 민서를 만나보지 않겠니? 그날 저녁 강태준의 집에는 수십 년 만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수연과 남편 정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강태준과 함께 민서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민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지만 수연은 선뜻 다가가지 못했어요. 너무나 오랜 시간이 흘렀고 앞에 선 민서는 어린 딸이 아닌 성인 여성이었거든요. 민서야, 정말 우리 민서구나.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민서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제가 민서예요. 그 순간 수연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민서를 끌어안았어요. 모녀는 서로를 꼭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정호도 눈물을 글썽이며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딸을 잃은 슬픔 때문에 아내와 함께 강태준을 원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해졌어요. 아빠, 민서가 정호를 부르자 그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어. 강태준은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자신의 실수로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서 가족들을 끌어안았죠. 우리 이제 다시 가족이구나. 강태준의 말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연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그동안 원망해서 죄송했어요. 아버지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아니야, 내가 원망할 만했어. 내가 민서를 지켜주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민서를 다시 찾았잖아요. 그들은 거실에 앉아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서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이야기를, 수연과 정호는 딸을 잃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강태준은 혼자서 견뎌온 외로움을 털어놓았어요. 밤이 깊어갈 때까지 그들의 대화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 그리고 사랑을 서로에게 전했죠.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서재에 있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민서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구나. 강태준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서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사진 속 어린 자신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이제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어요. 우리 다시 만났으니까요. 민서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사진관에 가서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오랜 시간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처럼 강태준의 집에는 따뜻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민서는 주말마다 할아버지 집을 찾아와 온 가족과 시간을 보냈어요. 수연은 딸과 함께 요리를 하며 잃어버린 시간을 메워갔고, 정호는 민서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농담을 했습니다. 강태준은 더 이상 혼자 식당에 가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거든요.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평범한 행복이 마침내 그의 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저녁 노을이 창문을 물들이는 시간, 강태준은 가족들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기적을 선물한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끈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